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단어의 분류의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 뭐를 갈 거냐면 체언을 가게 될 거야. 체언. 자, 체언은 전 시간엔 잠깐 이야기한 대로 뭐냐면 몸체자를 써. 몸체자에 말씀 언자를 쓰는 건데, 몸체자를 쓴다는 건 곧 뭐야? 중심.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체언이 갖는 특징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체언은 형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뭐다? 불변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체언은 뭐의 결합을 받을 수도 있냐면 바로 조사와 결합을 하기도 하지. 조사가 붙을 수도 있죠. 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체언은 수식을 받을 수도 있어. 뭐의 수식을 받아?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체언이 갖는 성질을 3개 정도로 이야기하면 불변어다, 조사와 결합을 한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장에선 주로 주체적인 성분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체언에는 의미에 따라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지. 바로 뭐 있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 거지. 체언에는 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도 첫 번째 뭐를 할 거냐면 요 명사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할 거고, 두 번째는 대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사를 하게 될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명사를 할 건데, 당연히 명사라고 하는 것을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곧 뭐야? 명칭. 명칭을 의미해, 명칭.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명사의 명은 명칭, 이름명이거든? 그 명칭을 말하는 건 뭐의 명칭이겠어? 사물과 사람의 명칭이겠지. 이러한 명사 자체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를 하게 되면 명사의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긴 할 수 있어. 그런데 현행 교과서는 일단 2가지니까 2가지 정도만 먼저 볼 건데, 먼저 명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사용 범위에 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사용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사용 범위 여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범위 여부에 따라서 이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특정 하나에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특정 하나만 한다라고 해서 유일하다라고 보면 돼. 또 하나는 유일하지 않고 두루 쓰여. 두루 쓰인다 라고 했을 때 요거에 따라서 명사의 명칭이 달라지. 범위가 유일하다 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지 않고 두루두루 많이 써요 라고 할 때가 있지. 요렇게 우리가 2가지로 가서 나누는데, 우리는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무슨 명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고유 명사라고 이야기해. 무슨 명사? 고유 명사라고 이야기를 해. 요걸 갖다가 고유 명사라고 하고, 두루 쓰인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명사라고 하냐면 보통 명사라고 이야기해. 보통 명사. 들어는 봤을 거야. 그래서 고유명사, 보통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유명사는 유일하다 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보통명사는 두루 쓰인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요렇게. 자, 그럼 고유명사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설악산 있지?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인 이순신 장군 있지. 요런 것들은 고유명사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지? 설악산이나 사람 이름 한 사람밖에 없잖아? 자, 그에 비해서 이 보통명사는 설악산에서 설악을 빼면 돼. 그래서 산 맞지? 그 다음에 이름 혹은 강 이런 것 등등은 다 뭐가 돼? 보통명사지. 보통명사. 자, 그러면 고유명사, 보통명사를 했는데, 우리는 이게 고유명사인데 보통명사가 될 때가 있어. 고유명사인데 보통명사가 될 때가 있어.
써볼게. 고유명사인데 뭐가 될 때가 있다고? 보통명사가 될 때가 있어. 대표적인 예문을 한번 들어서 가볼게. 우리는 미래의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 라는 문장을 놓고 갈게. 여기에서 원래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칭이지. 그래서 원래는 뭐가 되냐면 요거는 고유 명사가 되는 거잖아. 얘가 원래 고유 명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고유 명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붙었냐면 여기 들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왔어? 복수형이 들어왔지.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복수형이 들어왔지. 원래 고유명사는 복수형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복수형이 돼버리면 이거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 같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버리게 되니까 요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고유명사가 아니라 무슨 명사가 되었다? 보통 명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될 때는 무슨 형이 들어오면 되냐면 복수형이 되게 되면은 보통명사가 될 확률이 되게 많아.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고유명사가 이제 보통명사로 그냥 쓰이는 경우도 있어. 기업들은 좀 요걸 싫어하는 편이야. 기업들은 고유명사를 원하는 거지, 얘가 보통명사라면 두루두루 써버리는 게 되잖아? 그런 건 좀 싫어하는 편이야.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초코파이 같은 거. 초코로 만든 파이잖아. 그래서 초코파이는 어떤 업체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이게 왜 초코파이가 그 회사만 써? 라고 해서 다른 회사를 두루 쓰게 되는 거지. 기업들은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복수형을 붙이게 되면 보통 명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온 쪽이 이제 어디냐면 자립성이라고 이야기해. 자립성. 자립성.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자립성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돼.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명사냐면 자립명사야. 자립이 가능해 라고 하면 자립명사고, 자립을 할 수 없어, 얘는 누군가에 의지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자립을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자립명사, 자립을 할 수 없으면 의존명사인데 당연히 어디 명사가 많이 나오냐면 요 의존명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 그래서 명사 중에서는 거중 대부분 의존명사가 거의 출제 문제에 꽤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의존명사는 공부를 좀 해둬야 돼. 자, 자립명사는 그냥 혼자 쓸 수 있는 거, 홀로 그냥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인데, 얘를 바로 예문을 들어가 보면, 얘는 예문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철수가 겨울에 설악산을 갔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체크만 조금 해볼게. 체크만. 먼저 철수 맞죠? 자, 그 다음에 겨울 맞죠? 그 다음에 설악산 맞죠? 자, 지금 쌤이 체크를 색깔로 조금 나눠놨는데 눈치를 챈 학생도 있을 거고 눈치를 채지 못한 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여기서 보면 분홍색이죠. 요 분홍색인 경우가 바로 고유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요 민트 색깔인 경우가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라고 자립명사는 뭐도 쓸 수 있냐면 고유명사도 쓸 수 있고 보통명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명사에는 무슨 명사 있어라면 고유명사도 되고 보통명사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무슨 명사다 라고 하냐면 고유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은 무슨 명사다? 보통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명사나 고유명사는 자립명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되겠죠? 네. 자, 요게 자립명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존명사가 들어갈 건데, 당연히 의존명사는 성격이 있겠죠. 의존명사는 반드시 수식하는 말이 오게 돼 있어요. 앞에서 무조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쓰일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뭐를 온다? 수식하는 말, 꾸며주는 말이 와야 돼요. 반드시 뭐가 온다? 수식어니 온다라는 점이죠. 자, 이 점이 핵심 키워드가 돼요. 이 점이 핵심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온다? 수식어니 온다라는 점이 키워드가 되는데, 자, 그럼 수식언, 그러니까 아까 체언을 꾸며주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관형어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지. 맞지?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게 관형어잖아. 그래서 의존명사는 수식언이 오는데 그게 뭐다? 바로 관형어가 온다는 점이 되겠지. 관형어가 온다는 거야. 수식언 뭐가 올 수 있다? 관형어가 온다는 거지. 관형어가 온다는 거지.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지. 당연히 관형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주로 의존명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걸 좀 깊게 가긴, 그러니까 가볍게 갈 거고, 다시 얘가 알려줄 때는 겹치게 될 거야. 자, 관형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관형어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관형어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태생부터 수식하는 거,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가 있어. 관형사. 관형사가 있어. 대표적인 예만 들어가 보면, 새 띠고 옷.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야? 새 옷이야. 이 새가 어디를 꾸몄어? 옷을 꾸미게 됐잖아. 그지? 이때 새가 바로 관형사가 되는 거야. 관형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도 있냐면 용언에 관형형이 있어. 용언에 두 번째 관형형이 있어. 용언의 관형형. 용언의 관형형. 용언의 관형형이 있어. 대표적인 예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옷 하게 되면 이때 새로운이지. 새로운이 어딜 꾸몄어? 바로 당연히 옷을 꾸며주고 있지. 이렇게 옷을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눈치를 채는 경우에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 옷이나 새로운 옷이나 의미는 똑같아. 근데 새하고 새로운이 다른 건 뭐냐면, 새는 기본 형태 그대로야. 관형사는 기본형 그대로야. 형태가 변하지 않아. 근데 새로운이라고 하는 기본형이 뭐야? 새롭다는 형용사가 관형형이 된 거지. 새로운이라고 하는 관형형이 된 거지.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케이스야.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케이스.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케이스. 요게 이제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거지. 여기다 써주는 게 낫겠지?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케이스지. 요게 이제 예를 들면 형의 옷 했을 때 요게 형이 누구를 꾸몄어? 의가 붙으면서 누구를 꾸몄어? 바로 옷을 꾸미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바로 수식하는 케이스지. 집 밖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가? 집이 뭐를 꾸몄어? 바로 바퀴라고 하는 거를 꾸몄지. 요런 케이스. 그래서 수식어이 오는데 이 수식어의 종류가 4개 정도가 되니 요 4개들이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4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요거 말고도 당연히 이제 의존 명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의존 명사의 종류를 조금은 살펴보고 갈 거야. 잠깐만. 자, 이제 의존명사의 종류를 조금 들어가 보면 의존명사 종류도 조금 있어. 물론 이거를 암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명칭들이 붙여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가줬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는 의존명사는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 말 그대로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는 제약을 안 받고 그냥 여러 가지를 같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야. 자립명사하고는 큰 차이점이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것, 분, 대 이런 것들이야. 대표적인 게 것, 분, 대 요런 것 등등이 쓰인다는 건데 예를 들면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 먹는 것 이렇게 하는 거지. 먹는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요 것을 우리가 보통 보편성이라고 보통 보고 두 번째는 보편성 말고 주어성 의존명사가 있어. 당연히 주어성이란 건 주어로서에만 쓰이는 명사인데 대표적인 게 수, 리, 나위 이 정도가 있어. 수, 리, 나위 이런 정도가 있는데 야 설마 그랬을 리가 그가 했을 리가 이런 거지. 설마 그가 했을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정도지. 그때 리를 보게 되면 요게 그렇지 주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술성이 있어. 당연히 서술성이란 거는 서술하는 역할이겠지. 서술하는 거지. 이때는 이제 따름, 뿐 이런 것들이 있어. 따름, 뿐 혹은 이제 때문 등등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면 얘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할 따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따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부사성. 부사성이란 게 당연히 부사어 자리에서 있는 거겠지. 부사격 조사어 부사어로 쓰이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대로, 뻔, 채 이런 거야. 대로, 뻔, 그 다음에 채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건데 예문을 보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겠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요 대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단위성이 되는 거야. 단위성. 자, 이 단위성이라고 하는 게 단위 라고 해서 수량을 보통에 나타내는 게 되는데 수량을 나타내는데 분, 마리, 송이 등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겠지. 조금 예쁘게 써야 될 것 같네. 분, 마리, 송이 등등등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꽃 한 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꽃 한 송이 한 띄고 송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존명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요게 의존명사의 종류를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요게 쭉 가게 되면 바로 의존명사의
종류가 요렇게 나와. 의존명사의 종류가 요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의존명사의 종류까지 했는데 이 의존명사 대체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의존명사가 보통에 나오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 가능하냐면 볼게. 조금 이렇게 갈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요 밑에다 쓰긴 할게. 잠깐만 정리하고. 자, 이 의존명사가 나오는 부분과 함께 문제상 나오는 부분과 함께 고르는 팁을 볼게. 출제 포인트하고 구별 팁이 되겠지? 구별 방법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하고 구별 방법이야. 먼저 이제 구별 방법을 먼저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다는 아닌데 좀 써먹기는 조금 편해서 좀 해보는 거야. 일단 의존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뭐가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조사가 뭐 한다? 결합을 한다라는 점이 돼. 조사가 플러스 된다는 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조사의 결합만 믿을 수 없는 게 조사는 모두 강력하다? 네,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략됐던 거는 다시 복원을 시키면 돼. 대강 문장에서 봐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혼자 못 쓰여. 그래서 뭘 갖고 와야 돼? 수식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앞말에 수식어를 확인해 줘야 돼. 수식어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수식어를 가렸을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면 말이 안 되겠지. 의미가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수식어를 가렸을 때 가리고 의미 여부를 판별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 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게 당연히 명사기 때문에 앞말과 뭐 한다? 앞단어와 뭐 한다? 띄어쓰기 돼야 되는 거지. 띄어쓰기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의존명사는 문제상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한글 맞춤법인 띄어쓰기하고 구별을 하거나 이게 의존명사인지 아니면 조사인지 어미인지 구별하는. 그래서 여기서 구별 방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이제 뭘 하게 되면 출제 포인트가 뭘 거냐 라고 하는 게 바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출제 포인트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야기할 게 뭐냐면 당연히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당연히 띄어쓰기 여부를 당연히 연결해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얘네들을 물어볼 때 얘가 의존 명사인지 아니면 조사인지 아니면 어미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따로 묻진 않고 아마 같이 연결해서 묻는다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럼 예문을 통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알겠지. 예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먼저 너는 아는 대로 말해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얘와 비교하는 게 너는 너대로 해라. 너는 너대로 해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자, 이때 포인트 보이지? 자, 아까 말한 대로 보면 뒤에 어디가 생략이 되어 있지? 여기 맞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부분에서 뭐 봐야 돼? 아는 이라고 했지? 요 말을 가렸을 때 말을 확인하고 띄어쓰기까지 가봐. 그러면 아는을 가면 너는 대로 말해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아는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본형 알다에서 온 거니까 수식어니 왔다 놨다 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대로라고 하는 거는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되는 거지. 얘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너대로 했을 때 요 대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대로는 조사가 된 거지. 얘는 조사라고 하는 거지. 얘는 조사인 거지. 조사가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의존명사냐 조사냐를 확인했지. 그럼 또 다른 예문을 이제 다시 볼게. 또 다른 예문을 볼게. 우리가 박목월의 시 중에 하나가 있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씻은 듯 깨끗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자, 보면 여기에서 요건 좀 다른 색으로 갈게. 여기 구름에 달 가듯이 라고 했는데 가다에 듯이가 결합한 거지. 이게 가다에서 듯이 바뀐 거잖아. 요 듯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는 듯이라고 했지. 요 가는 듯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 이까지 가야 돼. 이런 체크를 안 했네. 요 이까지 가야 돼. 요렇게 이까지 가듯이 요 이까지 가게 되면 요게 뭐냐면 가다에 가듯이가 붙었어.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어미라고 하는 거야. 얘는 어미. 가다에서 뭐다? 가다 가고 가듯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어미라고 하는 거지. 그에 비해서 씻은 듯이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 봐. 씻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씻다지. 그럼 당연히 씻은을 가려봐. 듯 깨끗하다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듯 뒤에 뭐가 붙을 거냐라고 하냐면 여기에 뭐가 붙을 것 같아. 듯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조사가 생략 가능한 거지.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듯은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렇지. 의존 명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는 의존 명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의존 명사일 거냐, 조사일 거냐, 어미일 거냐라고 해서 구별을 한 키워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똑같아. 앞이 띄어쓰기, 수식하는 말, 의미 여부를 따져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명사의 수업이었어. 명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다? 의존 명사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깊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